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전략 경영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 사실은 뭔가 목표를 잘 세우고 또 우리가 군대 용어긴 하지만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기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전략 경영의 전반적인 그런 그 과정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게 될 말씀의 내용은 첫 번째는 전략 경영을 포함하고 있는 경영에 있어서의 계획화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과정과 그리고 전략 경영의 어떤 그 본질, 전략 경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전략 경영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영 전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업에서는 또 전략의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전략의 수준에 따르는 전략의 유형에 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계획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한 4가지 정도의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의 과정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가 계획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계획화의 과정도 몇 가지의 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은 기업의 그 비전이나 사명,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목표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선택한 그런 목표를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서나 혹은 개인에게 할당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목표들을 잘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선택하는 과정이 또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계획화의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전략과 전술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업이 그동안에 모아놓은 인력과 자금 그리고 장비와 같은 것들을 각 필요한 부서에 배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정도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계획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계획화의 과정은 사실은 어떤 그 의사결정의 과정이고 선택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어떤 그 무언가를 기획하고 무언가 앞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그 과정은 우선 기회의 인식에서부터 출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회라는 것 속에는 항상 위험이라고 하는 게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와 위험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늘 같이 하는 겁니다만 그 출발은 기회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런 기회가 오면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겠죠.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나서는 혹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혹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범위, 어떤 전제하에서 이런 계획이 실행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 전제를 우리가 만든다. 계획 전제를 우리가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사결정의 전반적인 과정인데요. 대안을 발견하고 비교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런 선택된 계획이나 대안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계획화의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기업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선 기회의 인식에 있어서는 기업의 외부적인 환경과 그리고 바깥으로부터의 위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기업의 내부적인 어떤 약점과 강점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그 과정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선택을 하고 물론 이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가능한 대안들을 우리가 평가해보는 이런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으로 사실은 우리 발견이 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발견해낼수록 좋은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인식을 좀 적게 하거나 좀 늦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좋은 의사결정으로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다.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선택한 다음에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배정을 함으로써 계획이 집행돼 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계획화의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획 없이도 어떤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계획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계획을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앞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죠. 그런 참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좀 더 적극적인 협조적인 그런 기업의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음으로써 조정이 용이하고 또한 통제가 가능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미리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계획화를 하는 과정에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화에 대한 비용도 사실 없지 않아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계획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연되어 가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도 사실은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계획화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이점과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 이런 것과의 비교 분석을 상당히 잘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획화의 결과로 사실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되겠지요. 계획을 잘못 세우면 사실 세우지 않는 것보다 사실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화의 가장 핵심인 계획화의 결과인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자체 우리가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러한 목표는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좋은 계획의 기초가 되고 이 좋은 목표가 있음으로써 사실은 결과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초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목표는 한 5가지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좋은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좋은 목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을 갖추어야 하느냐, 어떤 특성들이 있어야 우리가 좋은 목표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표는 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넓은 그런 목표가 되어서는 사실 실행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목표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인생의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성장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것과는 사실 그런 넓은 것은 사실은 좋은 목표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인생에 있어서도 한 100가지 정도의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사실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에 뭐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한 20% 정도의 성공 가능성이나 20% 정도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생산성에 있어서 올해는 2%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든지 또는 불량률을 몇 퍼센트 줄이겠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목표로서의 첫 번째 갖추어야 할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하고 측정 가능한 것하고가 사실은 유사하지만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측정이 불가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이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경영할 수 없다는 것과 동일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 목표가 어떤 도구로서 반드시 측정 가능해야 되고 비교 가능한 것이어야 좋은 목표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달성 가능하다는 것은 먼 미래에 아주 추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야 목표로서의 동기부여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먼 미래에 우리가 달성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런 목표를 위한 동기부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그렇겠죠. 따라서 목표의 세 번째 갖추어야 할 특성은 달성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 속에서 발견되고 현실 속에서 답을 얻어내어서 그것이 실행 가능한 그 대안이 실행 가능한 그런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는 시의적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하고자 하고 얻으려고 해도 지금의 시기에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금의 시기에는 맞지 않는 그런 목표라면 사실은 목표로서의 의미는 상실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잘 만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좋은 말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말과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사실은 따로 있는 것이죠. 기업의 목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요구하는 제품,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 갖추어야 할 5가지의 특성들을 그 영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스마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는 구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M은 측정 가능성, 그리고 A는 달성 가능성, R은 현실성, 그리고 T는 시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가 스마트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세운 개인 인생의 목표, 여러분 부서의 목표, 여러분 기업의 목표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